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청주 3.1공원에서는 항일 독립운동사 사진전이 함께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구름이 짙게 지나가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모처럼 나들이 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날씨였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광복절 표정 취재했습니다. 의암 손병희 선생 등 5분의 충북 출신 독립운동가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청주 3.1공원.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도내 각급 기관단체장들이 헌화 묵념을 하며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마침 항일 독립운동사 사진 전시회도 이곳에서 함께 열렸습니다. 일제강점기 의병과 광복군의 활동, 3.1 독립운동 등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성대한 기념식은 없었지만 한붕수 의병장의 동상이 있는 청주 상당공원과 단재 신채호 선생의 동상이 있는 청주 예술의 전당 앞에서도 추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나라를 찾기 위해서 일제와 싸웠던 그런 정신을 잃지 말고 우리 충북 도민들께서 더 화합하고 단결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지난주 폭우와 소나기 등 종잡을 수 없는 날씨가 이어졌는데 오늘은 구름이 가끔 짙게 낀 가운데 바람마저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모처럼 무심천 둔치를 찾아 파크 골프를 즐기며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청주 무남 생태공원은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북적였습니다. 인공폭포가 시원하게 쏟아지는 가운데 미끄럼틀과 시소 등을 타는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날씨도 좋고 오늘 좀 아이들도 많고 뛰어놀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비도 오고 해서 집에만 있었는데 나오니까 확실히 좋네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이번 주에도 30도 안팎의 무더위는 계속되겠고 금요일쯤 비 소식이 예보돼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까지 바쳤던 독립운동가 후손 가운데는 아직도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분들이 적질 않습니다. 이분들을 위해 한국 해비타트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나섰지만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광복 77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천의 한 산골 마을. 삼복 더위 속 낡은 컨테이너 안에 노부부가 힘겹게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조선 말기 의병대장인 이소흥 애국지사의 후손 이인백 씨 부부입니다. 부엌도 욕실도 없다 보니 길어온 물로 겨우 끼니를 해결하고 목욕은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그게 자주 못했죠 뭐. 옛날에 시골에 우리 어렸을 때 자랄 때처럼 그렇게 그냥 앉아서 그냥 달아갖다 놓고 물 뒤펴서. 할아버지의 일생을 바친 항일 투쟁으로 가세는 기울었고 가난은 대물림됐습니다. 다행히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위해 한국 해비타트에서 펼치는 주거 개선 사업에 선정돼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게 됐습니다. 해비타트와 그 가수 선님께서 그 집을 짓게 해주셔서 정말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분들이 편히 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평생 꿈도 꿀 수 없었던 새 집과 살림살이가 마련된 부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기 오니까 너무 시원해요. 그리고 문 열어놓으니까 시원하고 저기 가면 찜질방 같아요. 그냥 평생도록 그저 감사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하지만 여전히 독립운동가 후손 10명 가운데 7명은 월소득 2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상황. 실제로 제천 지역 독립운동가 후손 22분 가운데 3분은 여전히 기초생활수급자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좀 더 배려를 해서 독립과 이후에 관한 법률을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상승해서 고쳐서 더욱더 아주 활성화되도록. 국가와 사회의 외면 속에 대대로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독립운동가 후손들. 광복 77주년을 맞이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일제강점기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윤동주 선생은 주소가 없습니다. 또 일본이 주는 호적을 거부한 애국지사도 적지 않았는데요. 결국 156분의 애국지사가 무국적자로 남았는데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이분들에게 주소가 생겼습니다. TJB 김세범 기자입니다.
독립기념관 행사장에 등장한 가족관계 증명서, 윤동주 신, 홍범도 장군 등 156분의 애국지사가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는 날입니다. 독립된 조국에 오지 못한 채 해외에서 숨졌거나 국내에서 일본식 호적을 거부한 지사들로 그동안 국적이 없던 분들입니다. 직계 가족이 없어 국내법상 호적과 주소를 올리지 못한 건데 정부가 가정법원에 독립유공자 직권 신청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고 독립기념관의 새 가족이 됐습니다. 진정한 대한국인으로 확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한 애국지사들은 국적 자체가 중국이나 러시아 등으로 등재되는 순환도 겪었습니다. 윤동주 시인과 송몽규 지사는 중국이 동북공정을 위해 조선족으로 둔갑시켜 윤 시인의 조카에겐 더 감격스러운 날이 됐습니다. 그분들의 완결짓지 못하고 가족들도 행정적으로 마무리 짓지 못한 일이 이번 기회에 완결지어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주소지에 새 집이 생겼으니 당연히 명패도 달았습니다. 결의 집 오른쪽 벽면에 한글로 가지런히 쓰인 애국지사들의 이름을 붙여 다가오는 광복절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이 건립되고 나서 실제로 독립운동 선열들이 이쪽에 거주지를 두신 것은 처음이고 감동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후손 없이 타계했다는 점에 착안해 자신이 존경하는 애국지사를 가족으로 신청하면 새 가족으로 등록하는 이벤트도 마련됐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고물가 속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가계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전력이 전기를 아끼면 현금을 지급하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한국전력은 지난달 전기요금을 인상했습니다. 1kW시당 5원을 인상해 월 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족 기준으로 환산하면 1,535원이 오른 겁니다. 매월 38,735원을 내던 가구라면 42,270원을 내게 되는데 인상률로 따지면 4%입니다. 통계청의 7월 소비자 물가 조사에서도 전기료가 1년 새 18.2%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전기를 아끼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3% 이상 전기를 절약하면 1kW시당 30원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아파트 단지는 최대 400만 원까지, 가구는 절감률의 30%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진천 등 3개 도시에서 석 달간 시험 실시한 결과 전기차 10,0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779메가와트시를 절약했습니다. 전기를 절약하면 소비자는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전력 예산은 발전소, 선로 등 전력 공급 설비 건설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캐시백 사업은 이달 말까지 한국전력 에너지마켓 플레이스 홈페이지와 스마트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48명이 많은 1,30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396명, 제천 224명, 충주 211명, 진천 167명 등입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66만 631명입니다. 최근 서울 아산병원 30대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하면서 의료체계에 허점이 노출된 가운데 충북대병원의 경우 뇌혈관 질환 관련 시술이나 개도 수술이 가능한 의사가 4명으로 전국 대형병원 가운데 상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서울 소재 일부 대형병원과 달리 권역심뇌혈관센터와 중증외상센터가 유치되면서 24시간 응급수술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조직위원회가 ET 필름 콘서트 입장권을 일괄 환불합니다. ET 필름 콘서트는 어제 제천 비행장 특설 무대에서 진행됐지만 비가 쏟아지면서 예정 시간보다 50분 지연됐고 1시간 만에 결국 공연이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콘서트 입장권은 내일부터 일괄 환불될 예정입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내일 폐막합니다.
올해 청주시에 접수된 시민 제한 사업은 모두 65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사업 범위가 일부 지역에 한정된 지역 견안 사업이 581건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시민 다수에게 영향을 주는 일반 사업은 70건이었습니다. 청주시는 오는 23일과 24일 이틀간 시민 참여 예산 분과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전체 회의를 통해 최종 순위를 정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영동군이 내년부터 공무원의 점심시간 교대 근무를 없애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읍면사무소뿐만 아니라 군청 모든 부서에서 점심시간에는 각종 증명서 발급 등 모든 민원 업무가 중단됩니다. 영동군은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인 민원 발급기를 확대 설치하고 점심시간 민원인 대기실 등을 설치할 방침입니다. 보훈군이 최재형 군수의 공약 사업인 청소년 용돈을 내년부터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8세에서 18세의 어린이와 청소년 2,100여 명으로 나이에 따라 연간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서점과 문구점, 미용실,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만 용돈 사용이 가능합니다. 진천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13명이 추가로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진천군과 업무 협약을 맺은 필리핀 딸락주에서 입국한 근로자들로 농가 11곳에서 최장 5개월간 일손을 돕게 됩니다. 이에 앞서 진천군에는 결혼 이민자 가족과 친척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62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한 바 있습니다. 청주FC가 모레인 17일 수요일 저녁 7시 청주 종합경기장에서 천안시 축구단과 K3 23라운드 경기를 갖습니다. 천안시 축구단은 청주FC와 함께 내년도 프로리그 진출을 앞두고 있어 프로 신생 구단들 간의 맞대결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청주FC는 이번 홈 경기에서 TV와 노트북, 아이패드 등 2천만 원 상당의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